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달여 전에도 물론 내부 폭로 고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는 당시에 아주 거세게 참여연대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저분한 X들, 위선자, 이런 식의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는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경제, 금융, 펀드 이런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같은 참여연대 직원들과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를 며칠 동안 깊이 연구를 하고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여연대가 공식적인 성명을 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센 표현을 쓰면서 참여연대를 고발을 하고 참여연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폭탄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그 사람의 비판과 고발을 더욱더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이,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에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혜경 실행위원은 그가 실무자급으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가 참여연대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나름대로 꿈이 있었겠습니까? 시민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여를 해보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이 직장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혜경 실행위원이 역시 참여연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조혜경 위원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 쓴 것입니다. 조국 사태에 관해서 참여연대가 입을 닫은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했다. 참여연대가 본연의 권력 감시자로 되돌아가려면 고통스럽겠지만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특정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가 지켜야 할 정치적 독립성의 전부가 아니다. 참여연대가 정치적 거리두기와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중심을 잡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조국 사태는 그간의 힘겨운 중심 잡기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어버렸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선출직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와 정권 요직에 들어가는 사례가 이번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참여연대가 현 정권에 대해 전관 예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혜경 실행위원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한다. 라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혜경 위원의 시각은 그것은
필요 조건일 뿐이고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재정의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실질적인 독립, 정권과 거리두기, 이것을 실행을 해야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것이죠. 참여연대는 조혜경 위원에게 왜 이런 실망을 안겨주는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조국 사태 때 오히려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참여연대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가위 검찰의 견문 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의 수사, 망신 주기식 수사이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둑은 비판하지 않고 도둑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검찰과 경찰을 비판하는 격입니다. 조국 사태에 관해서 참여연대가 이런 입장을 취해서 1차 폭탄 김경률, 2차 폭탄 조혜경 터졌습니다. 참여연대는 1차 폭탄 김경률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들어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그만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실련은 조국 사태에 관해서 명백한 아주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은 사퇴하라.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경실련과 참여연대. 경실련 출신도 박상기 법무장관 이런 정권 내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경실련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는데 참여연대는 거꾸로 검찰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이런 행동은 김기식 사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식은 참여연대의 정책실장 또는 이 사무처장을 맡았던 참여연대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됐고 9박 10일 동안 국민세금 3천만 원을 써가면서 여비서 할랑달랑 데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관광했던 기가 막힌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 계속 질질 끌면서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참여연대의 간부 명의의 개인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김기식을 비판하는. 김기식에게 이것은 매우 아픈 것이었습니다. 김기식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정으로부터 그런 도덕성 관련 비판을 받자 이것이 아주 효과가 발생돼서 며칠 후에 금융감독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마 사태 초기에 참여연대가 원칙에 따라서 비판 성명을 냈다면 15일간 김기식이가 국민세금으로 월급에 보름치 월급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이 정권은 스카이, 서울대 연대고대보다 참여연대가 실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진해 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재 김상조 정책실장, 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을 맡았습니다. 소장을 맡은 이는 한인섭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논란의 핵심 발언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가 사법감시센터의 소장, 그 밑에 조국이 부소장을 맡았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제가 명기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시민의 힘인가. 참여연대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에 창립이 돼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상근 간사만 55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조국 사태로 인해서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의당과 똑같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참여연대에게는 참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